여러분, 판교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판교에는 IT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IT 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 주변으로 있는 집들 있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네,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주거, 직주죠. 직주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반전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판교 원 9단지입니다. 예, 한림 플레버 전용 71제곱미터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이게 거의 말입니다. 예, 거의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10억 6천만 원에. 작년 11월입니다. 이것도. 예. 2021년 8월에 이 집이 14억 6천만 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4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4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집들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왜냐하면 규제 해제가 되고 나서 수도권이 좀 좋아지니까 안 나온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금매는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억 6천만 원짜리 집이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4억이 빠진 겁니다. 4억이. 그 인근에 있는 판교 원 7단지 모아미래도 전용 56제곱미터가 이게 2021년 10월에 13억 거래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그러면 12월 달이죠. 9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제 고가 대비해 보면 3억 1,500만 원이나 낮아졌습니다. 3억 1,500만 원.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2021년 8월에 판교 9단지 한림 프레버 71제곱미터는 14억 6천만 원,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됐다 나오죠. 여기에다가 산원 8단지 사랑으로 59제곱미터는요. 2021년 7월에 12억 6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2022년 12월에는 8억 7,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20% 30%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하게. 12억 6천만 원이 8억 7,500만 원이 됐으니까 3억 8,500만 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12월 달 지표가 지금 나오는 것은요. 신고를 1월 달에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게 많이 떨어지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산원 8단지도 그렇지만 산원 14단지 경남 아너스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101제곱미터가 지금 2021년 8월에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3억 4,500만 원에. 그러니까 3억 500만 원 정도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억 500만 원 정도. 근데 분위기는요. 분위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매물이 쑥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가격이 호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호가가 거의 1억씩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판교가 이 송파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T밸리니까 판교 자체가 그죠? 그러면 IT에 일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20대 30대가 실제 매수 비중 추이를 보면 역대급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24.8%까지 떨어졌어요. 매수 비중이.
전체 매수 비중 중에 20대 30대가 집을 사는 비중이 24.8%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에도 29.8%예요.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판교가 IT밸리인데 20대 30대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이 집을 덜 산다. 이 말은요. 결국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경제 그대로 도입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도 보면 2023년 1월 16일 현재 마이너스 0.59%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라면 일주일 사이에 590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590만 원. 물론 지난 12월 26일에 마이너스 0.93 10억짜리 집이면 일주일에 930만 원이 떨어진 것보다는 낙폭이 줄기는 했어요. 590만 원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2022년 12월에 바닥을 찍고요. 0.93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낙폭을 줄여주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줄여줄까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직주 건접이라는 이유로 적게 떨어졌습니다. 27% 떨어졌으니까 다른 데는 실제로는 훨씬 많이 떨어진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정부의 어떤 규제 해제나 혹은 정부의 어떤 주택 부양 정책보다도 지금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크고요. 그 심리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판교의 어떤 아파트들도 직주 건접이라고 하지만 더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국의 집을 계속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면서 시장의 변화 우리는 몸으로 느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것은요. 현장을 직접 가보는 일입니다. 직접 가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계속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보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면 시장은요. 나에게 부자라는 그런 두 자리 단어를 주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현장을 직접 가보고 현장을 몸으로 느끼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좀 비싸긴 하지만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구입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 마음에 드는 곳 좀 비싸지면 사겠다. 떨어질지도 모르죠.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포기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기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매물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독하게 쳐다보라. 그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